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주말? 저도 여러분 덕 되게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유료카페 스터디 모임이 여의도에서 매달 두 번씩 하는데 6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 전에는 100명씩 넘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람이 좀 줄었는데 많이 오는 것도 반갑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 60명씩이 여의도 전경영회관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또 강사님들이 아주 빵빵하신 분들이 많이 오죠. 네. 업계나 다음 숨은 고수들을 많이 찾아서 하는데 어제는 제가 3시간 동안 제가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로 1시간 많아봐야 1시간 짧게 이야기하는데 어제는 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글로벌 우리 반도체 시장의 전문가가 한분 오시고 또 로봇 시장 이렇게 해서 두 개 시간을 보는데 여러분 중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6일이니까 예 우리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절차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한 10만 원 정도 이제 돈이 좀 들어가는데 그러냐면 우리가 비용이 좀 들어가죠. 강단 대관도 내야 되고 또 강사님들 강사료도 줘야 되고 물도 사야 되고 알바생들도 돈을 줘야 되고 남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네, 같이 나누고 온오프라인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균형을 잡기 위한 어떤 키, 방향타, 나침판과 같은 그런 의미 있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한 3년이 됐는데요. 아직도 아주 뭐 좋은 모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좀 신청을 하시면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보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전망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주말 내내 이제 공부를 해본 결과 뭔가 새로운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모색할 때가 됐다. 우리 시장은 이미 이제 두 개로 딱 나눴죠. 하나는 리오픈주로 하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잡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러시아 문제라든 이런 데도 흔들리는 기존의 전통 어떤 성장주들 이 세 개의 그룹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과연 이번 주의 목표는 러시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리오픈주는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리오픈주가 꺾인다면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가진 섹터나 그러한 어떤 우상향한 고래는 없는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뭐 성격이 모아지죠. 일단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미국이 일단 진정 상태에 들어가야 하는데 한국보다도 미국이 더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한 2주 전에 속된 표현으로 박살나면서 먼저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는 바닥을 따북따북 밟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튼튼한 이제 퉁퉁퉁 치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제 스터디 모임에서 강의한 주제가 그거였던 바닥은 견고해져 가는 과정이다. 대신 위는 많이 열려져 있지 않지만 바닥이 견고해 가는 과정이고 좁은 박스권에서 당분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여기에 우상향 고래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다이소처럼 자기 포트폴리오를 몰고 가지 마라. 돈을 함부로 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면서 다양한 글로벌 시장의 변화들을 이야기했고 그중에 핵심이 2차 전지 시대가 저물어 간다. 테슬라가 소위 시대 정신에서 자료를 이제 내주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시장 이제 시각은 단순하게 전기차가 몇 킬로를 더 가고 배터리를 뭘 쓰고 이런 싸움이 아니다. 이젠 자율주행으로 와버렸다. 자율주행도 몇 단계냐 이 소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율주행도 이 자율주행 차를 가지고 뭘 할 거냐. 그 안에 뭘 넣든 말든 이 차를 어떻게 유용하게 이 세상의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제 시각이 변해 왔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분 중에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 스터디 모임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로 이제 도우면서 사셔야 좋죠. 네. 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전망이 된다. 이 한 줄의 이 프린시플, 이 센텐스를 가지고 한번 이번 주 시장을 한번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먼저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난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연준의 긴축 전환과 인플레이션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상황은 괜찮았는데 러시아 이슈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시장은 충분히 낮은 곳으로 내려갔는데 또다시 새로운 저점을 트라이하는 것 같다.
S&P 500이 1월 최저치인 4,226.62포인트를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 금요일 S&P 500 지수는 4,348.87로 마감을 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실제로 발생하면 시장이 이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보다도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하루 정도 올라가다 말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더 관심은 러시아 위험이 사라지더라도 연준이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에 직면할 것이다. 시장에 버팀목을 하는 종목,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는데 애플이 166달러 선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S&P 500 지수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다. 애플은 165에서 110대 사이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버팀목을 하고 있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 시장에 대한 키 플래그십의 방향타로 보인다. 약세장이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주의에도 이 두 종목이 확 무너져야 되는데 나름대로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데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들. 이걸로 미국 시장을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핵심은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른다. 전쟁이 막상 일어나면 주가가 뻥 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다.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은 긴축 강도와 긴축 시기, 긴축이 얼마나 오래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펀더멘털 문제로 다시 기여하지 않겠나,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까지가 어제 금요일 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 기자가 써놓은 걸 제가 요약해서 발췌를 해온 생각입니다. 저랑 생각이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금주 시장을 한번 또 제 국내 시장을 가지고 요약을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니 오픈주와 일부 잡주들이 시장의 리더로 나서며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여행, 화장품, 소비 등 그동안 약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의 갭 메우기가 거의 70%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갑자기 뭐 며칠만 튕겨져 올라오는 거죠. 바로 갑자기 리오픈주가 하락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플러스 한 10% 정도 추가로 상승하면 이제는 이익을 실현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다. 시장은 불안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환매가 빠를 것이며 높은 V자 반등을 기대하고 리오프닝에 대한 장기 투자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모든 악재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뭐가 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싶을 정도의 악재들이 시장에 다 나왔다. 노출된 악재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은 경계하되 새로운 것, 알파, 델타가 아니라면 가장 큰 호재는 충분한 가격 조정이란 말도 떠올려 볼 만하다. 이건 우리와 미국이 좀 다른 상황.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2주 전에 두들겨 맞았고 미국은 이제 두들겨 맞았는데 우리가 먼저 글로벌 시장의 리더 역할, 어떤 뭐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1월 거센 가격 조정이 있었다면 2월은 기간 조정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그렇죠? 행보하면서 계속 바닥을 절구통으로 쿵쿵 찌면서 다져져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상되는 소나기, 그것이 강한 돌풍을 동반한 것이라면 피해야 마땅하지만 저 먹구름 속의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먹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 있을지도 모르죠.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우리 핵심은 리오픈주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간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떤 모습으로 안정을 또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긴축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글로벌 시장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여기에 이제 한국은 변수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변수가 또 섞여 있는 거죠. 이런 복잡한 러시아가, 저는 이제 이번 주말에 뭔 일을 낼 것 같다. 월요일 아침에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는데 이번 주에 뭔가 결판을 내야 될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막 섞여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애플 가격 한번 볼까요? 167.3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166달러. 160달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87.93달러. 네, 거의 바닥에 다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한번 봅시다. 테슬라는 다시 이제 900달러가 무너지고 856.98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이미 테슬라는 1000달러를 자주 내주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도 한번 봅시다. 236.42달러, 마이너스 3.53%,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이처럼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특히 미국에 있는 종목들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오는 그 불안감, 이들이 내포하는 다양한 시장 대표를 하는 섹터를 대표하는 그 함의성으로 이것을 가지고 위험성과 불안성 속에서 아주 긴 시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든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2월 말까지는 이런 변화가 지속되지 않을까. 3월 정도 오면은 오미크론이 많이 죽고 리오픈이 살아나면서 새로운 희망과 기운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나타날 거로 예상을 해봅니다. 금주 한국 시장의 투자 전략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장에서 악재를 봐야 되는가, 호재를 봐야 하는가.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한 전형적인 약세장 흐름이 지속적인 것은 사실이다. 1호는 미국의 긴축 우려, 2호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양상이다. 그런데 이 악재들은 시장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우세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크라이나 발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빠른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 도래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에 접근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크라이나발 문제가 해결된다고 시장은 바로 V자 반등으로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이면 반영이 되고 끝날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추가 하락 리스크보다 반등 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은 첫 번째, 오미크론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1월 정점으로 뚜렷한 하향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역 정책이 완화된다면 무엇을 할까? 내가 향후 돈 쓸 것에 대한 해답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강해지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발 긴축 강도가 다소 느슨해질 가능성이죠. 우리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금융시장이 금이나 달러와 엔화 미국채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에 하나 전쟁이나 침공이 가능된다면 달러나 엔 미국채만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주말에도 거의 모든 국가의 주가지수는 하락하고 환율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는 강세이고 나머지 통화가 약세인 모습을 보여줬죠. 채권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위헌회피, 즉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시장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안전자산 현상으로 인해 금리가 하락하면 FOMC는 50bp 이상 등 다소 과격한 긴축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역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금리 상승 리스크가 최근 위험자산 시장을 괴롭혔는데 금리 부분에서는 다소 여유가 생긴 거죠. 특히 유가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집계되는 특성을 갖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동시에 이란의 핵 합의 복원 협상 타결이 근접했다는 소식이 유가 하락의 재료가 되고 있다는 점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꺾어놓을 수 있는, 그러면서 통화정책에서 무리하게 50bp를 지속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월 FOMC에서 50bp 이상설을 브로드 총재가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도끼설인 매파적 주장도 이제 더욱더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월 이후에 1월 CPI 발표 후에 95% 이상 50%를 올리겠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확률이 조금 낮아진 거죠. 35%대로 나눠졌다는 거. 지금 시장에서는 공급 병목 형상과 물류 적체,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압박은 현재 진행 중이죠. 이를 통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올해 실적과 주가는 차별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물가만큼 가격을 증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증가할 수 있는 기업만이 주가가 상승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죠. 시장은 모빌리티와 IT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빌리티와 IT, 자율주행과 반도체 이쪽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는 큰 대형 고래라고 보는 시각이 있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동의합니다. 특히 반도체 가격 상승과 오염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수혜와 시장 가격의 변화, 그 중심에 2월 말과 3월이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많은 좋은 분석 자료들이 시장에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건 없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을 결심한 것 같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 안전자산을 역하는 금 가격은 온수당 1,9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재정학적 리스크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여전히 시장은 대대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네덜란드 TTF의 시장에서 거래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우크라이나 통화인 흐리우냐가 통화 이 단위 이름인데 환율도 큰 변동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2015년에 2차 민스크 협정이 이루어졌죠. 돈바스 전쟁에 대한 2차 정전 협정인데 그 직전에 우리 우크라이나 통화인 UH 흐리우냐의 환율은 달러 대비 35 흐리우냐까지 급등했는데 현재는 28 흐리우냐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전쟁의 리스크가 큰데도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은 전쟁 위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환시장은 현재 전쟁 위협이 2014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사이에 내일한 당시보다 크지 않다고 그것을 시각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흐리우냐의 움직임의 달러 대비 35까지 2014년, 15년 사이에는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침공일 때죠. 크림반도. 지금은 28 흐리우냐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전쟁 위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높지 않다라고 유럽 현지에서는 보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나라의 리스크를 보는 것은 CDS 프리미엄을 보죠. 그 나라 외화 표시 국채나 외화 표시 채권이 거래됐을 때 달러 대비 얼마나 프리미엄이 붙느냐 이것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디폴트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년물 CDS 프리미엄은 2015년 13,000bp까지 상승했지만 지금은 1000bp 수준이죠. 약 10%죠. 그렇죠? 1년물 부도에 대한 보험료가 1만 bp면 사실상 100% 부도라고 볼 수 있는 뜻인데 지금은 그만큼 일축즉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13,000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00이면은 그 당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전쟁 리스크 등으로 인해 3월 미국 FOMC가 50bp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물 건너 갔다라고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미국이 1월 달에 CPI 지수가 7.3을 발표하자 90%에 육박했던 50% 인상 확률이 지금은 35% 줄어서 올해 연간 금리 인상폭도 200에서 225bp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152에서 175bp. 그렇죠? 100bp가 4번 인상이고 150bp는 6번 인상이지 않습니까? 175bp 7번 인상인데 7번 있으면 3, 4, 5, 6, 7, 8, 9, 10, 11, 12, 12까지 하면 10번인데 그 중에서 매달 다 올리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번 달은 50bp 올리고 그 다음 달에 25bp씩 쉬어가면서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한 번씩 쉬어주는 생각보다도 그렇게 공격적이고 호키시한 FOMC의 긴축 정책이 나오지는 않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증시 조정의 8분 능선을 이제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고비만 넘으면 물론 전쟁이 V자 반등을 이끌지 않지만 바닥을 어느 정도 든든하게 해줄 것이며 밑에 하방 박스권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현 레벨에서도 매도는 실익이 없다는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리오픈주를 따라가야 하는가? 그동안 많이 오는 종목군은 버려야 하는가? 추격 매수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저도 리오픈주를 계속 추천을 했죠. R형 형태로 가라. 하나는 리오픈주를 가고 하나는 성장력과 수익성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가격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종목을 위주로 사라. R형 전략, 바벨 전략을 많이 추천을 했는데 2022년 저점 대비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나를 한번 봅시다. 코스피 저점이 1월 27일 날 2614포인트였습니다. 이후 영업일 기준 13일이 흘렀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이슈가 매듭지지 않았고 인플레이 우려로 인한 통화긴축 압박도 여전하지만 이번 반등장에서 어떤 종목군이 강했고 또 어떤 종목군이 약했는지 살펴보면 향후 시장의 컬러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등장에서는 낙폭 과대주를 공략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지만 현재까지 스코어에서는 이 이론이 맞지는 않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코스피가 종가 기준 저점일 1월 27일 대비 지난 금요일까지 상승과 하락 상위 20군에 속한 종목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주는 함의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는 여행주인 인터파크, 모드투어, 롯데관광개발, 다음에 레저와 엔터 부분에서 CJ, CGV와 YG엔터, 미용기기인 클래시스, 화장품에는 신세계, 코스메스, 콜마, B&H,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등 대부분 경제 재개, 리오픈 수혜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해운업적인 H&M과 페노션, 음식료인 하이트질과 롯데칠센 등 인플레 해지가 가능한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반면 지수는 올랐지만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 종목군은 백신 치료제인 유바이오로직스, 한국 BNC, 엔지캠 생명과학, 게임주에는 위메이드, 컴투스, 데브시스테스, NC소프트, 비대면 플랫폼은 아프리카TV, R소프트, 2차전지에는 LG에너지솔루션, CIS 등이 속해 있죠. 그렇죠? 예. 주가가 더 떨어진 종목군. 지수는 올랐지만 주가가 더 떨어진 종목군들은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속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이나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고 있음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볼 수 있죠. 인터파크가 가장 많이 하는 51.2%, HMM이 35.2%, 신세계 인터내셔널, 페노션, 코스맥스, 콜마 B&H, CJ, CGV, 대웅제약, 에코마케팅, 아모레퍼시픽, YG엔터, 모드투어, 하이트진로, 클래시스, 롯데관광개발, 아시아나항공, 카카오뱅크가 끼어있네요. 24.5%, 롯데칠성, 한국콜마, 아모레지, 주로 리오프닝주가 시장의 대부분을 상위 20권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 20권을 한번 봅시다. 유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많이 돼서 30.5, 한국 BNC, 엔지캠 생명과학, 대한전선, 위메이드, 메리츠금융, 이녹스 첨단소재, 컴투스, KCC, CIS, LG에너지솔루션, ITM 반도체, 아프리카TV, LS일렉트릭, 데브시스터즈, 서진시스템, NC소프트, 파트넌, 안네오, 알프소프트 이러한 종목들이 하락의 상위 20권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이 그럼 이러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해야 될 거냐? 이 질문 하나하고 그럼 이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를 금한다면 어떤 종목을 또 사서 집어넣어야 될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의 질문이 귀결이 되네요. 이미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더 먹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추격 매수해서 일단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리오프닝한 기대감이 시장에 나름 선반영됐죠. 따라서 향후 단순 리오프닝주에 의존한 투자 전략은 실익이 크지 않을 전망이며 좀 더 수익률 상승성의 연속성이 있으며 시장을 리딩할 그 무엇을 찾아야 할 시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오픈 수혜주는 상승할수록 이익을 실현하는 분할 매도 전략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향후에 시장을 리드하면서 연속성이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보는 종은 첫째 반도체 이 섹터가 들어가죠.
반도체 관련 DDR5 중에서 기판주는 이미 상승을 했죠.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고 니오픈 수혜주이면서 성장주가 속하는 것이 이 반도체 그리고 기판주죠. 특히 랜드 오염 사태가 일어나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 팹에서 오염이 일어나면서 랜드 가격 상승이 시간보다도 빨리 다가오고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시장에 많이 효과를 볼 거다. 이제 그 모습과 가치가 드러낼 거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1번. 여기에 DDR5가 속합니다. DDR5는 올해부터 굉장히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게 본격화될 것입니다. 급하게 빠르게 넘어갈 것이죠. DDR5에 속한 기판주들이 두 번째 제가 보는 좋은 종목군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는 3월부터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우리가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또 신학기철이고 또 뭔가를 활동적으로 움직인다면 리오픈 테마와 함께 경기에 민감한 주의이면서 또 시장에 글로벌적으로 확장성 있는 의류 관련주들, 글로벌적으로 확장성이 있는 의류가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그러한 종목들도 세 번째 종목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세 개군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 외에 원전주와 같이 향후에 누가 이기든지 윤 누구가 이기면 원전지가 올라가겠죠. 지금 상황으로는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16일 정도 남았으니까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지만 이런 주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랜드 관련 수혜주 일반 KC텍, TCK, 유니센, 하나머트리얼즈, 월덱스, 덕산테코피아, 오니큐엔시, 아이원스죠. 이온스가 아이원스, 후성, 동진세미칼, 그다음에 SK하이닉스. DDR5는 심텍 굉장히 좋죠. 코리아 서키트, 해성-DS, 대덕전자. 니오픈 수혜주는 더 레이처 홀딩스, 호텔신라, 강원랜드, 코스맥스,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등이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테틱은 굉장히 새로운 소테마주로 제가 좋게 보는데 클래시스, JCS 메디컬,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러한 종목들이 제 눈에 들어온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종목군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시장의 키포인트는 올림픽 이후에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죠.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주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서는 중국도 서방 국가처럼 완전한 해제는 아니지만 부분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막아놓을 수는 없는 거죠. 이는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두렵기 때문이요. 3월에는 양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면은 많은 비난이 쏟아지겠죠. 최근 지준율과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이 과세화되는 것도 이러한 아주 미시적 플레이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큰 건 풀어주지 않는데 일단 풀어줄 수 있는 작은 것들은 풀어주는 전략을 중국 정부가 실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 주식시장의 하방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가 하방이 견고하고 또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숫자가 증가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많이 공매나 이런 걸 팼는데 지금은 오미크론이 곧 있으면 꺾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유럽에서 봤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처럼 백신이라든지 관리를 잘한 나라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 눈에는 좋게 보이는 거죠.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나름대로 있을 것이다. 이러면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3월 양해가 주요한 중국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연착륙과 내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적극적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돈을 줄여놨죠. 미국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중국 경기 하강 우려로 부진한 경기 민감지 비중을 선제 확대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경기를 다시 열어놓는다면 우리나라는 역시 소재주죠. 철강, 이런 것들, 화학. 그렇죠? 소비재들은 중국도 워낙 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혜택은 없고 철강, 화학, 이러한 IT, 이러한 기본 소재들, 중간 재재들이 많이 중국에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철강과 화학과 IT는 나쁘지 않다.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IT죠. 저는 이렇게 중국에 대한 저의 시각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는
미국의 변동성 확대를 이제 어느 정도 무시할 시기가 된 듯하다. 처음에 인트로에 들어갔을 때는 미국의 변동성이 아직도 크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것이 지속될 여전히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제 뒷부분에 와서는 그것도 무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그 논리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토요일 아침 분석 자료도 언급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당사자인 유럽의 주가가 제3자이기도 한 미국의 주식 주가를 이기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미국이 지금 뭔가 고평가된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고 싶은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뺨을 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도 한두 번 그 뺨 때리는 것, 한두 번이지 이미 뺨 때리는 것이 익숙해져 간다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걸친 후 반격에 나설 시기가 곧 도래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한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미국의 성장주라든지 그동안 하락의 주범이었던 이러한 종목들이 밸류에이션 조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에서 이들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면 다시 차별화돼서 올라갈 확률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한국이 먼저 과격한 조정을 걸친 후 서서히 바닥을 잡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듯이 미국도 이제 변동성이 줄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기로 봐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의 IT 미디어 반도체의 둔탁한 하락이 이번 주가 지나면 새로운 반등을 모색하는 것을 트라이하면서 준비하는 시기로 전환을 할 거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 봅시다. 니오픈주들 일부 잡들이 시장에 니선을 나서고 있다. 바닥에서 50% 정도 올라오면 거의 다 올라올 것이다. 이제 새로운 뭔가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리드하기 힘들 것이다. 새로운 그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반도체와 DDR5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소테마저나 에스테틱,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혹시 윤석열이가 이기면 온전주 같은 것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수익을 팍팍 치면서 올라갈 확률, 또 건설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좀 시장을 팍팍 치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한편에서 둔탁한 조정을 하지만 그 둔탁한 조정의 진폭이 줄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의 시기를 찾아갈 것이며 3월, 4월 금리 인상이 지나고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꺾이는 5월 이 정도부터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가 한두 박자 빠르게 먼저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힘들고 어려운 시장일 수 있지만 이제는 하락한다고 겁을 먹고 파는 거나 이런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따북따북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매수하면서 버티는 그러한 자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령 전략이라는 바벨 전략. 한쪽에는 니어푼주를, 한쪽에는 성장주를, 성장주 중에서 파워풀한 것들,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DDR5라든지 에스테틱 같은 것들, 이러한 종목들을 넣어서 서로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이제 일요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올리려다가 일요일 저녁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말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뭔가를 공부하시고 싶거나 또한 뭔가를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